안녕하세요. 지방직 9급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는데 아주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을 엿먹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여졌던 그런 시험인데요. 특히 1번 문제만 하더라도 이따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 보는 문제, 그리고 2018년도에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정답지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이번 문제부터는 상당히 쉬운 문제로 계속 구성이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실제로 당황을 하셨거나 그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은 특히 많이 느끼셨겠지만 멘탈이 처음 문제부터 무너지면 그 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치던 처음 보는 내용, 완전히 생소한 지문들이 적어도 두세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될 테니까 이참에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에 어떻게 멘탈을 관리할지, 더 나아가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엿먹이게 하는 의도에 최대한 낚이지 않는 그러한 자질을, 그러한 스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1번부터 보시면 법원의 효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1번 지문, 기존에 계속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령, 부령 등 공포는 관보에 의한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지문, 이것도 역시 출제된 내용이죠. 국회의장이 하는 법률 공포,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보에 안 실어줍니다.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밉보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여기까지 2개 지문은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이고요. 3번 지문, 역시 출제된 내용입니다.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널리 국민이 알 수 있는 날이 관보가 발행된 날하고 같은 의미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3번 지문까지는 출제가 된 내용이고요. 4번 지문, 관보의 내용, 해석,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종이 관보가 전자 관보에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틀린 내용이고요. 밑에 해설 보시면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조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긴 했겠지만 조금 문제 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실전에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함양해야 되는 건 2번 지문부터, 2번 문제부터 오히려 더 중요하게 언급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존에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되는 정답 지문들, 그거 최대한 빨리 자신 있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찍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나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를 소거한 다음, 남들도 어차피 엿먹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이 찍는다고 했을 때 확률을 33%, 50% 그렇게 올리는 게 실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 확률의 차이로 합격의 차이가 가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번 지문 절대로 정답이 아닐 거고 2번 지문 아닐 거고, 달리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황은 했겠지만 정답으로 찍을 그런 지문이 4번 말고는 별로 없긴 합니다. 그리고 4번 지문, 종이관보, 전자관보의 관계, 뭔가 문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거슬리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참에 한번 눈에 발라두시고 다시금 재탕될 확률은 조금 희박한 그러한 지문이지만 어떤 교훈으로 삼아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정답 지문이죠. 1번 지문 개털같이 많이 나온 정답 지문입니다. 과세관청은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래의 부가처분, 과세 부가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죠. 없다. 사실 거기서 정답이 끝나버리죠. 실전에서 여기서 더 이상 문제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야 네가 시험 쳐봐라 라고 하겠지만 설령 2번, 3번, 4번 지문을 보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거 쌓이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 푸는 시간을 그만큼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도 굳이 보자면 2번 지문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두 번째 어절 적법한 처분 괄호로 묶어두시고, 그리고 첫 번째 어절 그 계속 이어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철회, 그거 괄호로 묶어두시죠. 철회는 두 가지 개념상 요소, 후활적하자, 즉 처음에는 적법한 겁니다. 그리고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효, 그게 철회의 개념 되겠고요. 3번 지문,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밑들 처리하시고, 이건 경우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네어절 건너뛰고요. 밑줄 처리 또 따라서 하시죠.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 그 자체 정답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라고 말하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 제가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취소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입니다. 영업 허가 취소, 당연히 불리한 처분이고 당연히 행정 절차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행정절차법 준수해야 된다. 정답 지문에 대비하시고요. 4번 지문, 2번 지문과 더불어서 개념이네요.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어절 성립의 하자 괄호로 묶어 두시고 원시적 하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강조, 별도로 정답 지문으로 여러 번 나왔죠. 작년에도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직권으로 취소 밑줄 처리하시고, 취소는 원시적 하자,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이참에 다시금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1번 지문, 실전에서 내가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종종 시각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 틀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 기속이라는 경우죠. 그러면 법의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죠.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있다라는 단어 나도 모르게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집에 가서 겁나 억울하겠죠. 법의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부관을 붙일 수 있죠. 근데 나도 모르게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시각을 왜곡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이참에 한번 음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문, 2번 지문 정말로 많이 나온 정답 지문이죠. 기본적으로 처분의 근거 법령의 기준 시점은 처분시죠. 따라서 처분 당시에 기준으로 적합하다면 나중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더 이상 부관에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 강조하시죠.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곧바로 소멸된다라고 정답 지문으로 정말 많이 나온 A급 정답 대본이고요. 동그라미 3번 지문, 여기서도 정답이 있지만 실제 정답으로 여러 번 출제되었죠.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에 대해 여기서부터 끝까지 강조하시죠.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할 수 없다. 결론 말고는 틀린 지문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금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4번 지문 뒷부분 기간 거기서부터 끝까지 밑줄 또는 강조하시죠.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부관 중에서 오로지 부담만 별도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부담 말고 나머지는 다 소송이 안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기간 되겠습니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 정답으로 실제 출제된 적 아주 많이 있습니다. 4번 문제도 역시 1번 지문부터 중요한 내용이네요. 공중보건의사라는 6글자 밑줄 처리하시고 이것만 단어를 보더라도 계약직 공무원, 공법상 계약이라는 단어를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 주셔야 되겠고요. 행정절차법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그리고 한 5어제 건너뛰고 당사자 소송 밑줄 처리하시고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죠. 항고소송 틀린 지문, 행정절차법 틀린 지문, 정말 많이 나온 정답 대본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문은 앞에 주어 쌩까고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거 밑줄이나 괄호로 묶어두시고 행정법상 일반 원칙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앞에 주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률 우위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동그라미 3번 지문 계약직 공무원, 1번 지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있죠. 행정절차법 X,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지문 안 보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전형적인 정답으로 정답 지문을 다시금 구성한 문제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기존의 정답 지문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가압원 목차,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표현이라 그랬죠.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라는 판례, 맞는 지문 정답 지문으로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틀린 지문. 그래서 가번 기호에다가 X 처리하시고 이건 여러 번 나왔던 중요 정답 지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무조건 계속 출제될 거다라고 강조드렸던 정답 지문인데요. 키워드 따자면 4번째 어절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2어절 강조하시고요. 신뢰보호 X, 신뢰라는 단어에 X 처리하시죠.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교통정리를 하자면 근데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다 포함되잖아. 법률행위, 사실행위,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뭐든지 다 포함되잖아. 근데 왜 지침의 공표는 포함되지 않을까? 일단은 공적인 견해 표명의 그 행위 대상은 다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이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다 틀린 지문입니다. 하지만 지침의 경우, 행정규칙의 경우 일반 국민과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공표된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신뢰보호가 인정되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암기하셔야 되는, 따라서 중요하게 계속 재탕될 수 있는 판례인 바 이참에 암기해 두시고요. 더 나아가 지침의 공표만으로 모자라면 언제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자기구속의 원리와 접점이 생기는데요. 이른바 관행이라는 게 성립되면 그때부터는 구속력이 인정된다. 구속력의 근거는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구속의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죠. 원래 자기구속의 법리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인정되는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나번 기호에다가 X 처리하시고 계속 나왔던 중요 정답 지문입니다. 다번은 이미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울트라 캡숑 중요한 정답 대본이죠. 다번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정말 많이 나왔던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아마 가나 다만으로도 충분히 정답을 가려낼 수 있었을 것이고요. 라번 굳이 보자면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이라는 네 글자에다가 밑줄 또는 괄호로 묶어 두시고요. 국가배상에서 위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중요한 판례, 그 밀양 여중생 사건에서 판시했던 내용이죠. 명시적인 법령 위반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등등등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당연히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그냥 안 읽어보셔도 큰 상관없겠습니다. 6번 문제는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다 괄호로 묶어 두시고요. 1번 지문 공정력의 개념이죠. 그리고 2번 지문 역시 공정력,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에서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반드시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3번,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얼마든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배상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배상의 시효기간 내라면.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조금은 헷갈렸던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재작년에도 정답으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키워드 따자면 불가변력이라는 두 번째 어절 밑줄 처리하시고요. 동종이라는 단어 X 처리하시죠. 불가변력은 동종의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은 헷갈렸을 수 있겠지만 이미 기출되었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실제로 느끼셨겠지만 이미 출제가 되었던, 그리고 정답 지문이라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암기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측정 내지는 척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을 많이 치다 보면 이른바 내공이라는 걸 흔히들 말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지문이 더 중요하고 어떤 지문이 덜 중요한지를 몸으로 느껴서 나중에 학습을 할 때도 좀 중요하다라는 지문을 보다 선명하고 확실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참에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남들이 모르는 걸 더 알아야지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이거 내가 봤던 건데 긴가 민가 하는 순간 정답률이 50%로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답 지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적어도 행정법에 있어서는 계속 재탕 삼탕 됩니다. 7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정답 지문으로도 나왔던 아주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 나름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소급하여가 아니라 그때부터 따라서 그때 위에 큰형님이 계신지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이 있다? 그럼 지금 유효. 없어졌다? 그럼 무효. 다시 생겼다? 그럼 또 유효.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위 명령이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소급하여라는 단어 틀린 지문의 포인트로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요. 2번 지문 역시 중요한 정답 대본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라는 것은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이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부담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어져 건너뛰고 끝까지 밑줄 처리 내지는 괄호로 묶어두시죠.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거 여기서도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냈지만 실제로도 정답 지문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정말 중요하게 출제될 거라고 모의고사 때도 제가 최근에 마지막 모의고사에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3번 지문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면으로 이걸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적은 없으니까. 근데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법 부작위 널리 우리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행위, 직무상 행위, 그리고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가 인정된다면 널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인용된 사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군 법무관 보수에 대한 대통령령 부작위 사건에서 실제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고, 그리고 실제 국가배상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군 법무관들이 돈을 받아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입법 부작위 밑줄, 국가배상 책임 인정 밑줄 않는다 X. 그리고 4번 지문 역시 수차례 출제되었던 정답 지문이네요. 위임 근거 두 번째 어절 밑줄 처리하시고요. 세 어절 건너뛰고 위헌 결정 밑줄.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죠. 위에 1번 지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하위 명령도 당연히 끈떨어집니다. 따라서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 명령은 별도의 폐지 행위가 있어야 틀린 지문이죠. 그냥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당연히 끈떨어져서 무효가 된다라는 게 1번 지문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그러고 보니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도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옳은 지문 골라라라고 하는 이유도 첫 번째 간접 추출 형태로 정답 지문 하나만 알고 문제를 푸는 걸 지향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 끄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여튼 8번 문제 보시면 지위승계, 실제로 실전에서 지위승계라는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밑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위승계, 그러면 수리하는 행위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밑줄 처리하시고 X죠. 지위승계는 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확실히 틀린 지문 포인트를 주죠. 항고소송의 대상 밑줄 않는다 X. 당연히 수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너무 쉬운 2번 지문 앞에 내용 싹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최근 4년 동안 매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답 지문 나왔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5어절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강조하시고요. 좀 관계는 없지만 특허는 재량이죠.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입니다. 그러면 신고 수리의 경우도 판례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 규정을 다 준수해서 신고를 하였다면 법 규정에 요구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공익 이딴 핑계로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나올 놈이 정답으로 나온 사례고요. 3번 지문도 중요 정답 지문이죠. 첫 번째 줄의 세 번째 어절 밑줄 처리하면서 가시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그냥 매년 지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으로 나올지 그냥 나올지만 관건일 뿐, 그냥 건축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에 비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죠. 행위요건적 신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에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틀렸죠. 계속 행정청에 여기서 밑줄 처리하죠. 수리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X.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리고 좀 관계가 없지만 예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자기완결적 신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어떻게든지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건지를 파악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의 표현의 차이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1번 지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참에 한번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지문도 개털같이 많이 나온 A급 정답 대본이죠. 주민등록 신고 밑줄 처리하시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도달하기만 하면 아니죠. 수리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이것도 역시 최근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답으로 나왔죠. 직위해제라는 단어 실전에서도 밑줄 처리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직위해제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행정 절차법 X.
직위해제와 징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2번 지문 경우에 따라서 조금 어려워했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절차에 있어서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유를 제시해야 되느냐? 판례는 오로지 하나의 기준입니다. 지문에도 나오지만 알 수. 당사자가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유 제시 제대로 한 거고요.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이유 제시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건데? 그건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알 수라는 두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끝! 그냥 적법한 겁니다. 근데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할 말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밑줄 처리하시고 위법하다 X. 알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위법하다 X. 곧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정답으로 많이 나왔죠. 앞에 부분 굳이 쌩까도 마지막 한 6어절 밑줄 처리하시죠.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자 치유되는 사례 여러분들이 별도로 암기하고 있죠. 과세 예고 통지서, 그리고 청문서 도달 기간에 하자가 있었지만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이 두 가지 빼고는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고 두 가지 아니죠. 그러면 하자 치유 아니에 이렇게 자신 있게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 굳이 크게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약간은 어거지로 틀린 지문 맞는 겁니다. 당연히 청문 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절차법에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조금은 시도 짠지만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키워드 따자면 정보 공개 밑줄 처리하시고 네 어절 건너뛰고 비용 밑줄 처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두 어절 청구인이 부담한다. 무료다 내지는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라고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낸 적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2번 지문 모르는 거 나왔다 라고 시험장에서 또 당황했을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강조드리는 시험장에서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태도는 패스. 우리가 아는 걸로 정답 지문 줄 테니까 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정답 지문 주는 경우가 적어도 80%는 되니까. 그리고 3번 지문, 이건 중요한 정답 대본이죠. 네 번째 어절부터 끝까지 강조하시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다. 즉 정보공개 거부하면 무조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례의 입장이죠. 그리고 4번 지문 역시 정답 대본이죠. 키워드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세 어절에 밑줄 처리하셔도 좋고 괴롭힐 목적이라는 5글자에 동그라미 하셔도 좋고, 그리고 하나 더 키워드 있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지만 권리 남용.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주면 이건 정보공개를 거부해도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된다. 허용되어야 한다. X. 그래서 이미 기출되었던 중요 정답 지문 다시금 정답으로 재탕된 사례고요.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B급이긴 하지만 정답 대본입니다. 이행강직은 밑줄 처리하시고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의 밑줄 처리. 원래는 대집행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돈은 항상 옳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의무, 즉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행강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사망한 사람 밑줄 처리하시고 이행강제금 밑줄 처리하시고 마지막 단어 당연무효 이렇게 밑줄 처리하시죠. 틀린 지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린 지문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요딴 식으로 계속 맞는 지문으로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번 정답 지문, 이것도 역시 최근 5년 동안만 4번 정답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행이라는 단어와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단어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죠. 이행을 했다면 절대 새롭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부과한 게 있다면 이미 부과된 거니까 집행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 쌩까도 되고요.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이행하였다면 상관없이 그냥 이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행이라는 단어 내지는 이행하였다면 6글자를 밑줄이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라는 단어의 X. 절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마지막에 한 5어제만 관로로 묶어 두셔도 좋고 쌩까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방직에서 보통 정답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 내는데요, 밑도 끝도 없이 야 대집행 재량이야 기속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재량. 왜? 대집행법에 이행강제금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관계없지만 재량과 기속을 구분할 때 우리 판례는 다른 키워드 없으면 수익적인 경우는 재량, 침익적인 경우는 기속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대집행은 기속일까? 대집행 자체가 실제로 법 규정을 보면 대집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결과적으로 재량이다라는 게 판례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대집행 뭐야? 라고 묻는 경우가 가끔씩 출제됩니다. 그래서 대집행은 재량이다 라고 이참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사정 판결의 개념인데요, 별다른 오답 포인트는 없고요, 마지막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기각이라는 단어에 밑줄 처리하시고 사정 판결의 개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고 말이 다 맞는데, 즉 위법하지만 이거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한 번만 봐주라 라고 사정, 즉 기각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각하 판결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정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지문, 이건 뭐 너무 쉬운 내용이죠. 사정 판결 무효 확인 소송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죠. 그래서 무효 확인 판결에서도 인정된다. 틀린 지문. 그리고 3번 지문, 맞는 지문 정답 지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정 판결하기 전에 이놈은 얼마나 손해를 입을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4번 지문, 최근에 정답으로 내서 많은 분들이 마탱이 보냈던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는,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면 원고는 내가 행정소송에서 지는 건 알겠는데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다가 밑줄 처리하시고, 국가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내가 취소소송은 졌지만 손해배상, 재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또 여기서 밑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밑줄 처리하시고 여기다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틀린 지문 낸 적이 있는 게, 손해배상 같은 걸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병합할 수 있다. 틀린 지문 낸 적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손해배상은 행정청이 피고가 아니죠. 행정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국가배상법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죠. 그래서 그거 첫 번째 틀린 지문 포인트. 그리고 병합을 할 때는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이 주인공, 따라서 국가배상이 청구되는 민사소송에다가 병합할 수 없고 행정소송에다가, 즉 행정법원에다가 병합할 수 있다. 그것도 역시 B급이긴 하지만 정답 대본으로 출제된 적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자체의 정답은 너무 심플한 내용이었고요. 13번 문제 과태료에 대해서 보시면 1번 지문 통째로 괄호로 묶어두시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혀 관계는 없겠지만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에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항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과태료, 즉 질서 위반 행위, 다른 말로 행정질서벌,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조문에다가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 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2번 지문, 요거는 조금 체크해 두시죠.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문 읽어보고 해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한 이상, 여기다 밑줄 처리하시고 계속 통고 처분에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 일사부재리 원칙에 내지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틀린 지문.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려면 처벌을 2번 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런 판례는 없고요. 근데 가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는 통고처분,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절차죠. 통고처분을 이행한 사람한테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가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한 판례인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얘한테 통고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이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통고처분 기간까지 쌩 깠다. 그러면 통고처분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 아직 기간은 안 끝났고 통고처분의 효력 자체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논리적으로도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 왜? 그 상태에서 형사처벌 부과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통고처분 이행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하지요. 그래서 한번 해설 보시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직결심판도 안 되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번호 보시면 2020년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판례죠. 그래서 2020이라는 네 글자 그 숫자에다가도 밑줄 처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볼 테니까. 그리고 좀 관련이 없지만 2021년도 올해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의 경우에 약간의 특이성이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이전만 하더라도 최신 판례 가지고 정답 지문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국가직 시험을 보신 분들, 그리고 지방직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신 판례 몰라도 정답을 가려내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문제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신 오히려 2017년도 판례, 2015년 판례 이런 걸 가지고 정답으로 구성하기도 했던 바, 최신 판례를 좀 덜 내네. 근데 지금 언급한 판례들, 왜 이때까지 공식에 따르면 보통 완전 최신 판례 곧바로 정답으로 안 내는 경우 많죠. 그래서 선빵으로 지금 들러리 지문 내고 다음 시험에 정답으로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판례는 충분히 정답으로 나올 만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3번 지문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4번 정답으로 개털같이 많이 나온 지문이죠. 신분에 의하여 성립, 그 세어절 강조하시고요. 신분에 의하여 성립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성립이라는 단어 마지막에 동그라미 하시고 않는다 X. 그래서 이런 건 자신 있게 그리고 빨리 풀어야 되겠죠. 14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이것도 정답 대본이네요. 세 번째 어절에 퇴거 그리고 명도 밑줄 또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마지막에 세 어절 밑줄 처리하시고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퇴거, 명도, 인도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이 아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거 생소한 정답 지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후행 처분인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금 후행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선행 처분인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X. 물론 바로 이렇게 느끼신 분도, 바로 이렇게 알아채신 분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곧바로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은 하자승계라고 메모해 두시죠. 아시다시피 대집행의 4가지 절차는 하자승계가 다 인정이 됐죠. 계고,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이 4가지 절차는 하자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하자승계가 인정이 된다는 말은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그리고 정답 지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경우에 따라서 당황을 해서 이게 그거였구나. 그리고 실제로 행정법이 원래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그거야? 이런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요거 다시금 나오더라도 놓치지 않도록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문제 국가배상 보시면 1번 지문 정답 대본으로도 수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공무원이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까지 전부 다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컷 입증해서 갔더니 아이고 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가보세요 이러면
지금 국민은 경우에 따라서 피해를 받아서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고와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일단 돈부터 내주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영조물의 설치 관리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고요. 공무원의 봉급 급여 여튼 다 암기할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그 한 5개 건너뛰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어거지를 써서라도 너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일단 돈부터 내주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틀린 지문 나올 때는 어떻게 틀린 지문 나오냐 하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진다. 틀린 지문 우선적으로라는 게 없습니다. 국민이 청구하면 일단 돈부터 내줘야 됩니다. 아니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면한다. 틀린 지문 우선적으로 면한다. 틀린 지문에 서술어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다 피고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책임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아니지만. 그리고 2번 지문 상당 인과관계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마지막 부분,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된다. 그 정도 관로로 묶어 두셔도 좋고 안 묶어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도 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례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있죠. 실제 상수도, 상수원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거 사익보호성을 부정해서 국가배상을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종종 정답 지문으로도 나오니까 같이 생각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 정말로 많이 정답 지문 나온 내용이죠. 그냥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올지 정답으로 나올지만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영조물이라는 단어 밑줄 처리하시고, 영조물은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 다 영조물에 됩니다. 소유권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관리하면 영조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강조하시고 않는다. X. 사실상의 관리건 간에 전부 다 영조물에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그리고 4번 지문은 2줄 관로로만 묶어 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결론 너무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느냐 국가배상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경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생각보다 생소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거나 내지는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1번 지문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 가처분과 달리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소송 전에 미리 청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집행정지는 적어도 소송과 동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요거 집행정지라는 단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가 딱 나오죠. 거부, 처분,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효력정지라는 단어 X. 집행정지의 구체적인 내용, 종류가 효력정지, 속행정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거부처분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틀린 지문. 그리고 3번 지문은 통째로 강조해 두시죠. 맞는 지문, 정답 지문,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서술어 빼고는 틀린 지문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라고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4번 지문은 통째로 관로로만 묶어 두시죠.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이고요. 17번 문제 보시면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인데요. 1번 지문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셔도 좋고 기존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헷갈리셨겠지만 혹시나 도달이라는 것과 안날이라는 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반드시 도달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달은 상대방이 알 필요는 없죠. 이름 그대로 도달만 하면 됩니다. 즉 알 수 있는 상태에만 놓여지면 도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 기간, 소제기 기간의 기산점은 법 조문상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안 날은 이름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머리를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적법하게 도달되었으면 일단 안 것으로 추정하겠다라고 입장을 표시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 현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날의 기산점일 거고요. 그리고 2번 지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뮤tual 처리 쭉 하면서 가시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청구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렇죠,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성질상 제소기간 그리고 심판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에 있어서는 심판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심판과는 달리 청구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성질상 규정은 적용된다.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개설 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송만 놓고 봤을 때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첫 번째, 성질상 기간의 제한이 없다. 맞는 지문. 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 그러면 이제 심판으로 와서 심판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 성질상 기간 제한이 없고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소송의 경우에는 심판을 거치고 온 경우를 상정해서 규정에 적용되는 반면 심판은 다른 절차 없죠. 따라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규정의 청구 기간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슬러시, 그리고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 재결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정 재결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뒷부분에 강조하시고 X. 그리고 그거랑 헷갈리게 교수님이 출제한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심판의 경우에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시다시피 무효 확인, 그것 말고는 무효 확인 심판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은 통째로 강조해 두시죠. 심판에서 가장 많이 정답 지문 나온 내용입니다. 심판은 절대로 한 번, 무조건 한 번, 절대 두세 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있으면 절대로 같은 처분에 대해서 다시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4번 지문도 통째로 강조해 두시고 최근 5년 동안만 매년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구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에 아니다 빼고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틀린 지문 정답 지문으로 최근에만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출을 했던 어쨌든 정답은 가려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하지만 이번 지문 때문에 시간은 좀 소비할 수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8번 문제, 이건 정말 대놓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틀려라 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인 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기호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건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 의원에 대해서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와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 잘리지 않았다면 월정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외이익이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 정말 많이 정답으로 출제되었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 기호에 X 처리하시고 이미 공익근무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서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집 해제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집에 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역시 별도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니은 모르면 정답 못 뽑죠. 그래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아 당연 퇴직된 경우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외이익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판례는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파면을 이 시점에 당하고요, 파면에 대해서 소송 계속 중에 사실심 변론 전에,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 중요한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여튼 이 기간 동안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는 건 2심에서 마지막 변론을 말하죠. 그러면 기간을 얼추 그냥 생각을 하면 적어도 2년, 길면 한 3년까지 갑니다. 그 3년 사이에 얘가 당연 퇴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요 동안에 월급을 받을 수 있죠. 완벽하게 기업과 같은 논의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소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면 파면 밑줄 부분, 파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그 법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80년대에 나온 판례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정답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문으로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냥. 그래서 나한테 뭘 묻는 거지? 교수님의 출제 의도는 기업과 연계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게 출제 의도였고요. 그리고 당연퇴직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서 제발 함정에 밟아라 라고 했는데 여튼 그 자체 추출이 아니라 요거 모르면 정답을 못 가려내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틀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이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재탕될 수 있는 그러한 판례인 바 이참에 암기를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은 계속 들러리로만 나오고 있고요.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틀린 지문으로 낸 적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건 여러 번 정답으로 나온 적 있죠. 신청권 아무거나 찾아서 밑줄 처리하시고요. 마지막에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아니죠. 만족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본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신청권은 애초에 소송의 적법 요건, 재판 여러 주어 마로, 즉 소송의 적법 요건에 해당하는 응답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지문 포인트 체크하시고요. 3번 지문, 이건 중요 정답 지문이죠. 지적공부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두어절 강조 또는 밑줄 처리하시고, 결론 심플합니다. 처분이다 처분이 아니다 이거 말고는 묻지 않는데 마지막 부분에 처분 동그라미 하시고 암기하시죠. 정말 중요한 정답 대본입니다. 그리고 4번 지문 통째로 괄호로 묶어두시고요. 이거 정답으로가 아니라 처음 냈습니다. 근데 이건 정답으로 재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 일단 신청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없죠. 개별적으로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신청권이 있다라는 판례로서 암기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논점, 행정 계획에 있어서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의 존속이라든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판례는 나올 때마다 역시 암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이런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 내지는 폐지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정답 대본이고요. 그거랑 연장선상에서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다. 그러면 그 산업단지와 관련된 개발 계획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라고 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판례와 완벽하게 논리를 같이 하는 판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해설에 판례 번호 보시면 역시 2017년 최근 판례입니다. 완전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 판례. 아마 추측건데 교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지 않았을까? 2번 지문이 아니라 이 4번 지문을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하나 추가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키워드 따자면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 밑줄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결론 말고는 바꿔서 낼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있다 없다 말고는 안 바꿔내니까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면 기억, 법 조문이죠.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고 거부에 대해서 심판이든 소송이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거부는 지금 없는 상태죠. 신청만 남은 상태. 따라서 이 경우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네, 하여야 한다. 국회직이긴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정답 지문 한번 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그걸 정답으로 낼 확률은 희박하고요. 어쨌든 기억,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니은은 울트라 캡션 중요한 내용이죠.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기송력 밑줄 처리하시고, 세어절 건너뛰고, 기각 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암기 대상이죠. 재결에 대해서는 나올 수 없지만 판결에 있어서 기판력은 기각 판결이건 인용 판결이건 다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 그것과 비교해서 정답으로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디귿, 이것도 중요 정답 대본이죠. 기속력 밑줄이나 동그라미 하시고, 한 5어제 건너뛰고 6어제 건너뛰고, 구체적 위법 사유 밑줄 처리하시고, 미치지 않는다 X. 역시 판결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판결에 있어서 기판력은 주문에만 인정되고 이유에는 인정되지 않죠. 근데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도 인정이 됩니다. 왜? 시킨 대로 하려면 왜 위법한지 이유를 봐야 될 테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전부 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리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거였나? 못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보시면 인용 재결에 따른 행정처형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슬래시 끊어주시고, 뒷부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X, 그리고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밑줄 처리하시고,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밑줄 처리하시고, 밑에 아시는 분들은 안 적으셔도 되겠지만 간접 강제라고 메모하시죠. 그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 강제를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간접 강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암기해야 되는 내용, 신청 또는 직권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걸 오답 포인트로 냈고요. 간접 강제라고 만약에 단어를 줬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혼동을 야기했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암기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딴 핑계로 이런 식의 문제를 앞으로 계속 출제할 겁니다. 근데 간접 강제라는 걸 놓쳤다면 앞으로 올해 시험 많습니다. 그리고 좀 위안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보면 9급을 전력으로 준비를 하셨던 분인데요. 9급을 다 떨어지고 한숨 푹푹 쉬다가 그래도 노는이 개패지라고 준비를 한 이후에 그해 7급에서 합격해 버렸던 그런 사례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된 목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시험에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아직 시험이 남았죠. 국가직 7급 그리고 지방직 7급 등등. 그래서 남은 일정 빨리 추스르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합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늘어지거나 내지는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페인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제 예전에 법대 동기 내지는 저만 하더라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늘어져 있는 시기가 얼마나 단축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약간의 짬이라고 볼 수 있는 시험과 시험 사이에 약간 붕 뜨는 시기, 그런 걸 얼마나 알차게 활용하는지가 결과적으로 합격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 본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일정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